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방법은 읍면장님의 일괄 증인 선서 후 양구읍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사전에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충분히 숙지 및 검토하셨으므로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양구읍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읍장 김종철.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증인 김종철. 읍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구읍장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양구읍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2페이지 일반 현황 되겠습니다. 양구읍은 39개리에 187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현재 6,254세대에 14,224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대비 350명이 감해졌습니다. 면적과 읍면사무소 현황, 청사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도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민원 원스톱 처리 정착입니다. 현장의 작은 불편사항까지 생각하는 생활민원 처리를 하였고 시가지 및 체육시설 주변 생활민원 순찰 책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화합행정 실현으로 양구비전 2030 실천 행복 릴레이 간담회를 지역 원로, 마을 지도자, 자원봉사자, 자매부대 간담회 등을 통해서 16회를 개최했고 코로나19 긴급 지역 경제 활성화 자금 및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긴급 활성화 자금 지원은 1차 자금은 기완료하였고 2차 재난지원금은 12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정시책 우수마을 평가 추진은 저희 3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총무 분야의 5 분야를 평가해서 종무식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지도자 민원 처리 체험 활동은 각 마을 리장님들을 민원 일일 안내 체험 도우미로 활용해서 행정의 애로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으로 주민자치위원은 현재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추진 실적은 궁중화 등 3개 프로그램에 280명을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역량교육을 3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및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내구장 주민등록각기운동 추진입니다. 인구 현황은 일반 현황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고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2장회, 양공회의 등을 통해서 각종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 내구장 주민등록 각기운동을 적극 홍보하였고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 업무 처리 시에 전입을 독려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추진 실적을 보면은 전입을 1,423명 전입 처리하였고 전출은 1,802명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업무 추진으로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 안내문을 제작해서 지원하였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 지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455세대에 60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 195세대에 24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도 등록장애인으로 758명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을 305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도 19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지원은 기초연금 지원을 1617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장수수당 및 복량수당 51명, 경로당 운영 지원을 4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도 215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 위탁 아동 보호도 12세대 1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지원으로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10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노인 장애인 아동 반찬 배달 사업도 170명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신청도 3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2기가구 발굴 지원을 6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통합사례 상담실 운영을 263건을 상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등 정부 지원을 50건을 연계를 하였고 통합관리 사례 대상자 선정 관리를 15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서비스 연계 대상자 선정 및 기부 후원 물품 지원을 208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2차 긴급 재난 지원 정책에 따른 2기 가구 기급 생계 지원 신청서를 현재 32건을 접수 신청하였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 편의시설 관리 운영을 놀이터 4개소, 소공원 30개소, 분수대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가로등은 신설 30개소 및 보수민원 처리 7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14동 추진하였고 스레이트 처리 사업도 53동에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교통 환경 관리로 겨울철 자율제설단 운영을 위해서 트랙터 23개리에 47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유류대, 제설장비, 수리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 추진으로 농로 안길 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건의사업 101건에 대해서 현재 완료 중이거나 완료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및 농특산물 생산 지원의 유질비료 지원 사업의
4개 사업 637농가를 지원하였고 기후 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생산 기반 조성에 사과 명품 가완화 조성 사업의 7사업에 32농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 및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및 노후 비닐 교체 사업 외 7사업에 146농가를 지원 알선하였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소득 보존을 위해 기본형 공익 집절 지불제 사업에 7사업에 2,435농가를 현재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양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읍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정말 열악한 여건 속에서들 군정 업무에 여러 가지 또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지역 경기가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읍면에서 우리 계장님들 계시지만은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듣고 우리 읍장님은 이제 한 달 남으셨네요. 예, 네. 뭐 그동안 고생하시고 뭐 다른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동안에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은 그 시비가 교차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소회를 한번 말씀하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렇게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이 또 출근할 날이 한 달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은데 또 이런 기회에 이렇게 또 제가 말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한 40여 년을 했습니다. 참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의 3분의 1을 공무원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참 오랜 세월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 동안에 이렇게 큰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 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소회를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에 제가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가 지금의 어떤 여건은 많이 변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그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의식 자체가 저희가 처음 입사할 때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하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이제 마치면은 양구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생활을 할 예정에 있고 또 양구군을 위해서 뭐 조그만 휴지라도 한 장 주술 수 있는 어떤 그런 봉사를 하면서 마지막 그 사회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실은 요즘 이제 그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그 일반 그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두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잘 적응해서 우리 그 양구 지역사회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읍장님 진짜 40여 년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양구읍에서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거의 한 2년 되셨죠. 벌써 예. 읍장 맡으신지. 처음에 읍장으로 발령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읍의 어떤 그 환경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센터 선생님 하시면서 읍에 올 때는 약간의 어떤 그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로 제 기억은 나는데 실제로 2년간 양구읍은 좀 많은 변화를 했죠. 지금 읍장이 와 계시지만은 실제로 60%가 넘는 주민들이 양구에 지금 상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조건이 어떻든 간에 면 단위보다는 모태가 되는 그런 읍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읍장님 계시면서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은 양급의 기능이 어떻든 간에 군정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읍으로서 이제 다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읍장님이 오시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읍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양구부로서의 어떤 기능을 좀 뭔가 변화를 갖는다면은 어떤 부분을 읍장님은 가장 또 일을 앞으로 새로운 읍장으로서의 어떤 일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하겠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제가 이제 그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공직생활 40년 중에 그 농업 분야에 38년을 있었습니다. 이제 농업 분야에 38년을 있고, 또 한 2년간의 그 읍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즉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떻게 2년이란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제가 그 읍장으로서 또 읍사무소에 근무함으로써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양급이 다른 시군과는 틀리게 양구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구는 한 63% 정도의 그 양급에서 집중이 돼 있고 또 여러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제가 생각할 때 한 70% 정도가 양급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양급 그 구성 자체가 양국 구성 자체가 그 지금 6개 팀으로 이제 6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특히 그 우리 복지 분야 쪽이 수요가 엄청 늘어나면서 복지 분야 쪽에는 좀 더 확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금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군청에도 민원실이 있고 저희도 민원 업무가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양급에 하루 내방객 민원이 한 400여 명 정도입니다. 평균. 그래서 민원실에 저희 직원 자체가 그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정규 직원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지금 뭐 부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공무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규 직원이 그 모자라서 이게 그 어떤 민원 업무가 저희가 그 뭐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그 인감증명 업무라든지 이런 법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규직, 이 공무직이 아닌 공무직 직원한테는 그 법적인 업무를 맡길 수가 없어요. 실은 책임을 질 어떤 그런 그 범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규 직원이 꼭 그 더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환경 문제입니다. 이 지금 뭐 다른 면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양급이 어떤 시가지가 이제 다른 면보다 이제 큰 관계로 저희가 그 청소 업무라든지 어떤 여름에 제초 업무 뭐 이런 어떤 주변 환경 정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 올 10월 달 경에 이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 환경 정비 문제, 특히 풀을 제거하는 풀 제초 작업 문제는 군으로 좀 일원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부서에서 맡든지 일원화를 해줘야지 이게 그 여러 부서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면에서 읍에서도 이제 좀 맡고 있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결론적으로 핑퐁이 돼서 이게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일원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건의사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고 또 저희가 이제 그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화장실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있는데 실은 그게 제가 한 2년 동안 있어 보니까 그 지금 읍사무소 환경계 같은 경우가 2명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2명이. 물론 이제 거기 환경비원 10명이 있지만 그 직원 2명 갖고서는 그런 거를 어떻게 챙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더 한번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요새 이제 날로 그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지금 뭐 도와드리는 기초생활보급자라든지 차생애를 떠나서 어떤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 어떤 저희가 어떤 뭐 정부에서 정해놓은 법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혜택을 못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뭐 제도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미쳐 챙기지 못해서 지원을 못 해드리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쪽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뭐 와갖고 2년 동안 저희 이제 군수님께서 많이 도와줘서 저희 그 청사에 대한 어떤 그 정비는 제가 이제 내부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뭐 거의 그래도 좀 나름대로 많이 좀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그 저희가 그 청사 양급 청사진 지가 한 20여 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좀 일관적으로는 좀 어떻게 그 좀 정비가 필요한 거다. 왜 그러냐면 그게 뭐 청사가 물론 뭐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그 양급 시내에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경관 조성에도 좀 일조를 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관은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도 뭐 제가 소소하고 또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각 이제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분들 들어와서 민원인들 뭐 생짜를 부리신다든지 이런 것도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다 나름대로 어떤 직원들께서 다 이해하고 또 다 설득시켜서 이러는 과정을 봤을 때 참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그 생각나는 거를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읍면 그 행정에 대해서 좀 그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승진을 하는 게 상당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거기에 그 부응하는 어떤 승진에 관한 거를 승진이 됐을 때는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일을 더 열심히 처리할 수 있는데 물론 군의 사정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구급서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승진하는 경우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읍장님이 아마 면장님들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뭐 읍면장님들이 하신 말씀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전달할 거라고 믿고 거의 뭐 한 63%가 지금 이제 군의 양구읍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생활 활동은 거의 70% 넘게 지금 양구읍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제일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생활 환경 지금 뭐 쓰레기 문제, 오페스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가장 지금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말 되면 뭐 진짜 바람 불고 나면 뭐 주위에 그 쓰레기들 난립돼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와서 좀 처리하는 거 보면 제가 뭐 실질적으로 뭐 거의 뭐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 이제 쓰레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가장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업장님께서는 그나마 그래도 뭔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개선되면서 그래도 좀 뭔가 좀 관리가 좀 제대로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든 간에 또 쓰레기 용역업체가 또 새로 또 이제 선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일부 이제 그 변화는 있을 것 같지만 좀 더 전반적으로 우리 그 생활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도 같이 동의하실 거로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거의 한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위원장님들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계신데 양국 군정에 대한 어떤 밑바닥을 보이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승진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 읍면에 있어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하면 뭔가 긍지를 갖고 우리 직원분들이 또 그 군정의 일을 더 하지 않을까, 업무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읍장님과 우리 읍면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읍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감을 느끼지 마시고 뭔가 좀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서 더 일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저 시간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상건 의원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아주 넉넉히 소명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남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읍면장님들은 이제 면장님들은 이제 업무 보고 안 하시고 질의만 받는 네네, 것이죠? 질의만 받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전에 다 협의한 거니까. 면장님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출하셨고 지금 이제 남면의 어떤 사업을 좀 광범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도 좀 뭔가 남면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에서 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건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남면엔 지금 중심가 쪽에 작년서부터 내년까지 한 160억이 들어가는 평화경관조성 사업을 하는데요. 그쪽에 추진하면서 이제 우리 군청의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주관이 되는데 도하고도 수많은 협의를 통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많이 변화하고 지금 슬슬 이제 도시가 이제 변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읍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인구라든가 모든 행정이 한 60에서 70%가 이제 양구에 집중이 되고 또 지금 사계면에 대해서는 다 인구가 유출이 너무 심각히 이루어져가고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를 지금 군에서도 늘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문제가 고령화되고 사실 인구를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이 적고 또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에만 할 수 있는 특색을 갖는 어떤 그런 시책이 돼야 되는데 뭐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단 철수인에서 2개 연대가 지금 철수가 되고 1개 연대만 남아가고 가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도 보면은 지금 군인 아파트가 이제 건설이 됐고 남면도 지금 독신자가 있는데 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군인 가족 아파트가 와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낳고 또 그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쪽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또 아이들도 많아져 갖고 학교도 살고 또 그쪽에 어떤 중심가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뭐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도 그런 부분이 좀 표만화되고 할 때는 좀 의원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읍면장님도 계시지만은 인구 늘리기는
지금 읍면에서 이렇게 어떤 그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그 너무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좀 읍면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너무 좀 식상된,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어떻든 군부대에 의존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군부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첫 번째는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귀농귀촌 정책이나 뭐 그런 거 정책에 있어가지고 인구 늘리기 정책은 커다란 좀 효과가 저는 솔직히 뭐 반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이 하기 전에는 각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은 그냥 뭐 빼가기 식으로 해서는 커다란 어떤 그 인구 늘리기 정책이 인구 늘리기에는 커다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국가적인 정책이 어떻든 간에 뭐 육아 문제나 교육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됐을 때 국민들의 어떤 그 호감도가 됐을 때 출산의 효과를 느끼는 것이지, 뭐 읍면에서 어떤 그 정책을 해서 아이들을 출산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단지 이제 군부대의 어떤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국방개혁과 관련돼서 부사관들이 더 지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사병들이 빠져나가고 간부들이 늘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그 국방부의 어떤 개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탕 발림식으로 얘기한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기획실도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하지만, 군부대 의존도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는 이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방향의 설정을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남면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집중력이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서 경제 구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면 주민들의 어떤 그 생활 환경을 좀 바꾸는데도 여러 가지 일조를 지금 많은 예산을 투여했지만은, 복지에 대한 그 어떤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으면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어떻든 간에 도에서 지금 하는 어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거리 조성이나 이런 거 하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면에 가보면 여러 가지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노인회장님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 노인들의 어떤 휴식 공간에 대한 부족, 그다음에 모욕시설이 부족해서, 목욕탕이 부족해서 어떤 그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설들을 또 확충하는 게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 계시면서 노인분들이나 우리 주민분들이, 면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효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그 남면이 지금 큰 공사로 인한 말씀하셨듯이 160억이라는 면 소재지에서는 아마 가장 큰 공사일 겁니다. 또 그런 큰 공사가 뭐 전에도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정말 언제쯤 있을 일인지 모를 정도로 큰 공사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여러 민원이나 상가의 그 불편함들을 호소하는 그런 민원 아마 고생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예. 또 그것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또 해야 하는 일도 아직 많고, 또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국토정중앙면으로 지명 바꾸면서 또 매스컴에도 신문에도 보도도 되고, 뜻하지 않은 뭐 또 정말 좀 확인 여부도 없이 또 좀 나온 것 같은 그런 면, 뭐 이런 면으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저는 칭찬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동면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산면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방산면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고 가셔야죠. 지금 실제로 이제 방산면 인구가 해안면 인구보다 더 이제 줄어들었죠?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명? 불과 뭐 1,300 지금 25명입니다. 해안면은 아직까지 그러면 인구가 해안면보다는 더 맞습니까? 몇 명 차이 나는. 몇 명 차이 나죠? 실제로 그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방산면에 지금 앞으로 이제 군에서도 뭐 많은 예산을 지금 뭐 해서 방산면을 이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방산면에 대한 어떤 그 활성화 대책은 이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구 감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든 간에 방산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방산에 대한 백자의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방산면의 어떤 그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먼저 11월 25일 날 방산면 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을 가지고 그 실과장님들도 오셔가지고 그 회의를 이장님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대책이 좀 잘 돼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백자하고 이제 수입천을 좀 활용해서 두타연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 대책과 이제 연대하고 이제 신교대도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군부대 그 빈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뭐 해가지고 좀 활성화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부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위원장이 보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방산면에 어떤 연관된 사업을 하기에는 저 외지 뭐 업체나 이런 게 이게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뭐 캠핑장이라든가 하여튼 필요한 시설로 해가지고 그건 지원 대책을 그 실과에서 먼저 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한번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대책이 뭐 저희는 뭐 의원님들이 전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뭐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했는지. 뭐 캠핑장이나 뭐 다른 활용 방안 그거는 기획실에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는데 일전에 그 저희들 그 정광규 그 실장님이 기획실장 할 때 군부대와 관련된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체험장을 그때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2사단, 21사단 전역자들에 대한 어떤 그 옛날에 그 추억의 어떤 그 가족 동반을 위해서 군부대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군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유격장이나 일부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을 없애기보다는 그 시설을 활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캠핑장을 순수한 그런 어떤 캠핑장의 의도가 아니라 체험장으로 군 그 어떤 그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의 체험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캠핑족들이 이제 뭐 양보를 찾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그 이제 캠핑은 뭐 거의 일상적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캠핑장을 군 체험 우리가 일반 병영 체험 하듯이 병영 체험으로 체험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막 진행이 되다가 그때 이제 다른 지역의 어떤 그 철원 지역이나 연천 지역의 어떤 체험장도 다녀오고 했더니 실적으로는 거기 체험 오시는 분들이 너무 예약이 많아서 실제로 다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활용도가 높았었는데
우리 저기 읍장님 계시지만은 지금 우리 군부대 그 체험장들을 활용하면서 농업 우리 교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 숙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친구들이 와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군부대 막사를 일부 활용을 해서 그 계절 근로자가 와서 거기서 격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농가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근데 기획실에서 어떤 방법, 캠핑장을 한다는 소리 듣고, 야, 지금 다, 우리 농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 방산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우리 계절 근로자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숙박시설을 일부 개조를 해서 그 친구들이, 출입국 관리소하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들이 군부대 막사를 활용을 해서 좀 이쪽에서 숙박을 하면은 농가에 대한 어떤 그 일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센터 계신 분들, 다 센터에 계셨던 분들인데,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농가에 와서 지금 뭐 인건비가 자꾸 상승되고 하는데, 지금 이게 기획실에서 어떤 방향이 이런 설정을 갖고 가는지 몰라도, 이게 사단에 연대가 2개씩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농가들을 위해서 뭐를 하고 지금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 야, 이거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좀 했으면 좋은데, 전혀 우리 농업 담당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좀 설정의 방향을 좀 제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능하면 면장님 그쪽에 지금 백자나 수입천이나 두타연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그 군사시설을 이용한 어떤 체험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계절 근로자들의 어떤 그 공간도 일부 마련해주면 거의 좀 일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제 우리 여기 이제 행감이 끝나게 되면 그런 시설에 대한 것도 한번 기획실이나 담당 부서하고 좀 우리 센터에서도 또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조금 좀 활용도에 높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80년 읍장님하고 같은 연도에 제가 조금 먼저 이제 공직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40년 7개월째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음 달 말로 해가지고 이제 명퇴 하시려고 하십니까 또? 예, 명퇴 신청을 지난 4일날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제 결정되면 이제 다음 달 말 명퇴 이제 기획인데 뭐 읍장님하고 뭐 내용은 별 다른 거 없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제 끝나면 여기 양구에 이제 계속 살 거고 몸 관리하면서 이제 군에서 이제 뭐 필요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산면은 지금 사실 12년도에 1683명에서 이제 현재 1325명인데 이게 인원이 이제 358명이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생하기에는 그렇죠. 인원이 너무 적어서 지금 식당이라든가 뭐 펜션 뭐 다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 소재지에 있는 몇몇 식당 이외에는 거의 뭐 농가 소득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면 살리기 이제 활성화 대책을 의원님들뿐 아니라 이제 같이 그러니까 여기 행정력이나 전 총동원해서 좀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무튼 뭐 또 저는 한 6개월 남으신 줄 알았더니 또 읍장님과 같이 또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데 아무튼 고생하셨고 또 퇴직하시기 전에도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잘 전달하셔가지고 끝까지 방산면이 회생할 수 있는 어떤 일조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이 또 명퇴하시는 거 아시고 챙겨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잠깐 미스하신 것 같아갖고, 제가 위원장이 하려고 그랬는데, 항상 고맙습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예림 의원입니다.
제가 이 시간 끝나고 오후에는 안 그래도 방산면을 좀 가서 면장님을 찾아뵙고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맞아, 송현이 그 식당가 있죠. 네. 네, 앞에는 주차장이 있고요. 네. 예, 거기에 그 도로가 직선 도로예요. 앞에 국도, 그게 국도죠?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가요? 네. 아, 그 도로가 이 직선으로 쫙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네, 그래서 거기가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이제 저희 그 의회 차를 타고 거길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거기서 직선 도로니까 쫙 달리다가 코너가 이렇게 저 끝에 가서 코너가 이렇게 돌잖아요. 거기서 사고도 잘 난다. 여기가 직선 도로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안 그래도 거기 주민들이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방지턱이 2개 정도가 좀 필요하다. 예, 사고 위험이 거기가 많다. 이쪽 앞으로는 어쨌든 상가잖아요. 거기 식당도 몇 개 있고 또 길 건너에는 주차장입니다. 근데 거기 달리는 도로, 직선 도로라서 사고 위험이 많이 있고 조심스러워서 그거를 이제 거기 저기 주민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방지턱이 필요하다. 2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양쪽으로. 예, 그거를 좀 그 주민들의 또 이렇게 만나셔서 말씀도 좀 들어보시고 그 위험을 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지턱을 좀 설치해 주시는데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한전초등학교 앞에 방지턱이 7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먼저 있던 그 회전교차로 있는 부분에 이제 방지턱이 2개가 또 있는데 그 출퇴근하는 분들 이외에도 버스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하다고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지턱도 물론 좋지만 긴급 사항이 이제 발생됐을 때 양구까지나 병원 이게 나오고 하는 이 간선도로에는 필요한 구간 이외, 뭐 학교 앞이라든가 그런 구간 이외에는 방지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양면적으로 같이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그쪽의 주민들을 만나셔서 의견을 수렴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예, 하여튼 네, 검토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 의원입니다. 본의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집행부의 지난 행정에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인데 마치 무슨 어떤 간담회 자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 보고 시간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회의 진행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남 의원입니다. 저희가 방산 쪽 그 젊은 층하고 몇 번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이 방산 백자가 오늘값이 뭐 양구 백자로 바뀌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입천, 뭐 두태현, 캠핑카도 다 좋은데 방산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성이 하나도 없다. 자기는 그 남면이라든가 동면은 아파트도 짓고 경관 사업도 하고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오직 방산만 지금 그분들은 일기로 봅니다. 그래서 방산만 이제 너무 어우러지지 않냐, 왜 방산만 소외시키냐, 이런 쪽에 그 의견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방산 백자가 들어서는 건 좋은데 방산 백자가 과연 방산에 대해 무엇을 했느냐, 이바지한 게 뭐냐, 그리고 방산 백자가 들어서면서 뭐 예술인촌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분들과 전혀 방산 주민들하고 근접적인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장님은 그 백자나 뭐 두타형 수입촌도 좋지만 방산 주민들하고 그 들어오는 뭐 분들하고 좀 컨텐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찾아내야지 무조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뭐 캠핑장을 설치하고 뭐 한다 한들 그분들의 소외감은 아마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그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좀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신 게 어떨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11월 25일 날 방산면 경제활성화 지원 대책을 먼저 실과
사무소장님들과 그 이장님들하고 그 회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거기 이제 활성화 대책 뭐 이게 있으니까 그 같이 해가지고 이놈들도 같이 한번 협심해가지고 같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지역 주민들과 같이 연계되는 이런 시스템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방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면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해안위원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멀리서 나오셨으니까 해안위원장님한테 뭐 은위원장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 도로소 표지판 같은 경우 블록거울 이런 부분이 지금 읍면 단위를 다니다 보면은 도로 쪽으로 많이 상이하게 들어와 있어서 좀 교통의 흐름에 위험성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도 가지가 지금 도로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교통 흐름에 좀 많은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들이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안 같은 경우도 농어촌 도로 이렇게 가보면 도로가 한 6m, 5m씩 포장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는 뭐 한 2m 5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토가 흘러 내려와서 제가 봐서는 뭐 장비로 해서 사토 처리만 되면은 서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뭐 장비로 바로 민원 처리가 해결될 부분인데도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지금 하나 업체에 치중적으로 막 70%, 50% 이렇게 수의계약이 지금 읍면 단위에서 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이게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 거 본의원이 보는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경우 지금 재정 운영과에서도 규칙이 있더라고요. 면허에 적응하는 건설업자의 적정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해주시고 지금 너무 70%까지도 뭐 1년에 막 70%까지도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위원장님들께서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위원장님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임경련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도로의 가로수 도로 같은 경우는 저 거기 큰 지방도 땅굴까지 가는 데가 지방로고 나머지는 다 땅굴까지 가는 데가 군도고 나머지는 다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북부지방도로관리사업소에서 더 관리하고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전화해서 수리하게 하고 있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하도 저기서 도로변에 침범한 게 많아가지고 네. 올해 가로수 정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농로 이 부분은 진짜 해안면에 농로가 너무 이게 많습니다. 아주 그냥 네. 미로처럼 돼 있고 그래서 농로폭도 이제 좁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해안면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가 국공유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대부분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56년서부터 이제 국유지도 내 땅처럼 해놓기 때문에 서로 그냥 밀려 들어와서 저기 자기 땅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건드려도 또 난리가 나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네. 거는 농로 포장이 한 6m 포장으로 포장이 돼 있는 부분에도 사토가 내려와서 네. 덮여져 있어요. 네, 포장이 올해도-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농로 포장이 돼 있어요. 폭은 한 6m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토가 내려와서 반 정도는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올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달라는 네, 말씀입니다. 올해도 저기 십몇 년 만에 이제 큰 예. 비가 내려서 그 아직도 저희가 정리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요. 저 의원님 말씀한 대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뭐 블록골 이런 부분도 본의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네. 그런 시공하는데도 좀 심정을 기해 주셨으면. 네. 그리고 수의계약 업체는 지금 저희가 이제 해안면 같은 경우는 그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대한건설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설정에 너무 잘 알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한 개 업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타운면도 마찬가지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약간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는 위치든가 뭐 상황에 대해서 이 업체가 너무 잘 알아서 그쪽으로만 해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업체하고 또 이렇게 확인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해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양급,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